你觉得害怕或怎么样叫救援就300日元。 중국은 이번 닷새간의 노동절 연휴 동안 13억 6천만 명이 이동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연휴 역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그야말로 대환장의 연속이었습니다. 这个可能堵住吧，那有的时候1、2个小时。疏导我们肯定疏导，对我们人多了都会限流的。你觉得害怕或怎么样叫救援就300日元，钱是不收费的，不收费的时候每个人都觉得很好玩，每个人都救援。 중국 매체 레디지에 절벽에 갇힌 등반객들, 절벽에 매달린 채 구조 기다리는 대규모 관광객, 인당 구조 비용 300위안, 네티즌들 분노라는 기사에는 너무 꽉 막혀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일 수 없었다. 가는 길에 언제든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어린아이들이 있었다. 일부 등반객들은 너무 겁에 질려 절벽 위에서 주체할 수 없이 울부짖기도 했다는 등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말을 전하는가 하면 등반객들은 구조 요청을 했지만 관광지구 측은 구조를 원하면 1인당 300위안을 내야 한다는 답변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을 오르는 등반 체험으로 유명한 저장성의 옌당산이지만 연휴 기간 등반객 수천 명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앞으로 가지도 뒤로 가지도 못한 채 까마득한 벼랑길에 1시간 이상 매달려 있어야 했던 것인데요. 短啊，我都不想爬下去试试，我没体验过这个。睁着眼闭，睁着眼闭，睁着眼太好闭。玩了，我操！ 구조 자체도 절벽을 따라 내려가야 했던 만큼 사람이 몰릴 것을 알면서 등반을 한 사람이나 사람 목숨에 돈을 요구하는 관광지구 어느 쪽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중국은 매번 연휴 때마다 유명 관광지다 싶은 곳에는 인산인해를 이루며 여행 아닌 고생길이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또다시 연휴가 되면 똑같이 사람들이 몰리길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번 노동절 역시 연휴 첫날부터 국기 개양식을 보기 위해 몰린 사람들로 천안문 광장은 그야말로 옴짝달싹 못할 정도로 인산인해를 잃었고 베이징에 있는 유명 관광지 천단공원뿐만 아니라 만리장성 역시 늘 그렇듯 이른 아침부터 관광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동방명주를 마주볼 수 있는 상하이의 중심 와이탄 거리에는 사람들의 행렬이 끝도 없이 이어지면서 해가 진 뒤 사고를 대비해 경찰들이 손을 맞잡고 직접 바리케이드가 되어 질서 유지를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장강엽 야경 명소로 유명한 홍야동 역시 영상 제목처럼 정말 1억 명쯤은 돼 보이는 사람들로 모든 골목이 숨막힐 정도로 꽉 차 있었습니다. 윈난성에서 열린 합리태양절이라는 축제에는 전통에 따라 얼굴을 검게 칠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에 몰려 나오기도 했는데요. 중국 매체 신화닷컴에는 축제 기간 부모 잃고 미아가 된 아이들, 경찰서 앞 기다리는 모습 부정적으로 묘사, 네티즌 검은 페인트로 얼굴 가려 부모 찾기 더 어려워졌다라며 아수라장이 된 축제 상황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협곡절 경지인 바오취안 관광지구는 전체가 사람으로 가득 차기도 했는데요. 셔틀버스를 타려는 사람들이 뒤엉켜 아비규환을 이루는가 하면 질서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이 몇몇은 뒤쪽 창문으로 버스에 올라탔는데 실어나를 버스가 부족해서 이마저도 하지 못한 사람들은 한밤중에 1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서 하산할 정도였습니다. 인파에 에워싸여 버스가 꼼짝 못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도로를 가로막으며 걷는 바람에 겨우 출발한 버스도 사람들 걷는 속도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걸어가다 지친 사람들은 막무가내로 버스를 가로막으며 태워달라고 떼를 쓰기도 했습니다. 올 연휴도 지나간 수많은 연휴처럼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지난 노동절 연휴에도 허난성 절벽에서는 관광객들이 안전장치 없이 좁은 산길을 기어가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는가 하면 시안의 옛 성벽인 고성에만 하루 5만 명이 몰리는 등 도시 전체가 밤낮으로 포화 상태가 돼 입장권 판매가 아예 중단되기도 했고 사람이 몰린 황산에서는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도 산에서 내려오지 못한 사람들이 정상 부근 화장실, 그것도 세면대 옆에서만이 아니라 변기 옆에 누워 밤을 지새야 했습니다. 또 지난 춘절 역시 허난성의 용담협곡에서는 흔들다리가 뒤집히면서 관광객들이 36m 높이의 거꾸로 매달리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었고 지난 여름 휴가철 장시성 우궁산 케이블카 입구에서는 폭염 속에 줄을 서다 지친 관광객들의 실랑이가 펜스와 쇠파이프까지 휘두르는 난투극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해마다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터지지만 나아지는 기미 없이 올해도 연휴 첫날부터 고속도로가 붕괴하는 대형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중국 매체 바이두에 새벽 2시쯤 중국 광둥성에서 푸젠성으로 이어지는 메이저우 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면서
달리던 차량 20대가 노면과 함께 밑으로 꺼졌고 현재까지 사망자 48명, 부상자 30명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산시성이 홍산산에서도 낙석사고로 등반객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두 사건 모두 지난 폭우 대비 없이 무조건 연휴 대목에만 집중한 중국의 안일한 행태가 빚은 참사였습니다. 중국에 휴가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아마 딱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데요. 매번 이런 식으로 휴가를 보내야 하는 중국에서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지금부터 중국 누리꾼들의 생생한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루 100명 기준 3만 위안, 주 5일 15만 위안, 1년에 6번 정도 긴 휴가가 있으면 90만 위안. 관광지가 조금 떼고 남은 건 구조대원이랑 배우들이 나눠 가지면 중산층 수준 수입 아니겠어요? 배우들이 누구예요? 맨 앞에서 길막하는 사람. 미친 대목이네. 구조대. 오늘 짭짤하네. 진짜 짭짤하게 벌었어. 이런 게 돈맛이지. 드론으로 과자랑 맥주, 땅콩, 물 같은 걸 매달고 앞에 있는 등반객분들 맥주, 땅콩, 물 원하시면 손 들어주세요 하면서 날리면 재미있겠는데요. 문제는 암벽 등반할 때 손발이 다 벽에 붙어 있어서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한다는 거죠. 당신 지금 당장 공원사무소에 입사서류 접수하세요. 기저귀들은 찾나요? 정체가 시작되면 맨 앞 사람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는 영원히 알 수 없어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절벽에 올려놓는 건가요? 관광지에서는 사람 수를 조절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말도 안 돼 정말. 허리랑 배 근육 키우는데 진짜 좋겠네요. 헬스클럽 가지 말고 이거나 하세요. 그 사람들 어떻게 구출됐는지 알고 싶어요. 집에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데요. 밖에 나가서 돈 쓰고 속 썩고 없던 병까지 만들 일을 뭐하러 하나요? 집에서 맛있는 거 좀 사 먹고 풍경 다큐멘터리나 보면서 편안하게 지내는 게 최고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산사태나 안 나면 다행이지 뭐. 요점은 구조 비용이 아니라 혼잡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닌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강철 케이블을 하나 더 설치하면 돼요. 예를 들면 비상차선 같은 거죠. 무서워서 도중에 멈춘 사람을 만나면 다른 강철 케이블에 안전고리 걸고 그 사람 옆으로 쓱 지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입구에서 직원이 한 번에 들어가는 사람 수를 조절하기만 하면 해결될 일인데 꼭 이래야 하는 걸까요? 말을 듣고 보니까 휴가철마다 고속도로랑 관광지가 왜 그렇게 붐비는지 순식간에 이해가 되네요. 아니, 무서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굳어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꼼짝 않고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들은 300위안씩이나 내고 구조 요청을 하지도 않겠죠. 입장료보다 비싸다고 느껴질 테니까요. 다른 사람들도 같이 매달려 있는데 그게 뭐 나랑 상관 있을까라고 생각할 거예요. 다음부터는 입장권 팔지 말고 바로 구조 작업부터 하자. 관광지는 돈 벌고 관광객들은 완벽한 체험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실시간으로 인원 통제도 제어도 안 한다는 건 완전히 관광지 쪽 직무유기다. 어차피 나는 시간 없어서 아무 데도 못 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다. 이 인파도 볼거리 중 하나.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장관이긴 하네요. 모르겠네요. 매년 사람들끼리 밀고 밀리면서 가는 관광이 정말 재미있을까 싶어요. 이렇게 사람이 많으면 사고가 너무 많아서 절대 가기가 싫더라고요. 소비 촉진과 내수 활성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토할 뻔했어요. 욕먹을 각오하고 말하는데 정말 여행의 질이 중요하다면 이런 연휴 기간에는 절대 가지 말아야 해요. 물론 그러려면 돈도 있고 시간도 있어야 하겠지만 이렇게 줄 서고 떠밀리면서 가는 모습을 보면 결국 사회적으로 소비 촉진시키는 것 말고는 본인한테 그다지 좋지는 않다고 봐요. 다른 휴가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라도 모여들어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솔직히 좀 안타까운 느낌도 들고요. 우리는 언제쯤 이런 연휴 대신 자기 생활 리듬에 맞춰서 여행하게 될까요? 인터넷 시대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몰릴 거란 걸 모른다고 보긴 어렵죠. 이 사람들은 그저 사람 많고 시끄러운 데를 좋아하고 밀고 밀리는 걸 즐긴다고밖에 이해할 수가 없겠네요. 그냥 밀고 밀리든가 하면 되겠어요. 진짜 휴일에 놀러 가는 걸 휴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인파 속에서 하루를 보내면 오히려 더 지칩니다. 게다가 어딜 가도 줄을 서다 보니까 그럴 바에야 차라리 주변에 있는 작은 명소에서 하루를 편안하게 보내는 게 낫습니다. 정말 걱정이네요. 당장 화장실이 급해지면 어떡하죠? 완전 급하면요. 그냥 그 자리에서 해결해야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刚提的小米啊，就车速就高超马了。车没办法启动，开着高速上就断电。
点那个系统故障，驱动系统故障。刚开的，刚提的，才开39公里啊。 대륙 최대의 실수라고 불리는 샤오미 전기차가 결국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며 대륙 최악의 실패가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7일 바이두 보도에 따르면 매장에서 샤오미 새 차를 구매한 남성이 구매 후 겨우 39km 주행 만에 자동차가 멈춰서며 결국 견인되는 신세가 됐다고 알렸습니다. 애플도 포기한 전기차 분야를 시장 진출 선언 3년 만에 성공시킨 샤오미는 출시 27분 만에 매출 2조 돌파, 24시간 만에 88,000대가 팔리는 대기록을 달성하며 테슬라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했는데요. 이에 중국의 매체들은 일제히 전기차 진출 3년 만에 쾌거이자 테슬라를 위협하는 중국산 전기차가 탄생했다며 극찬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像 Max 这样的性能猛兽啊，这还是无创以内，没对手，无创以内。 하지만 샤오미 회장 레이쥔의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지능적이고 가장 빨리 달리고 가장 좋은 자동차로 만들겠다던 포부와 포부만큼 뜨거웠던 시장의 반응과는 다르게 샤오미 전기차는 출시부터 논란을 몰고 다녔습니다. 你看这个展车，车门的缝没对齐，哎，上下哎有一个这么样的一个高度差在这里。 앞바퀴 커버가 용접 불량으로 너덜거리는 황당한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设计问题，标这边耳筒是没有孔啊，低配跟身高配就一个卡扣啊。多少万？然后这些是超声波， 1-2万就可以了吧？这是超声波，不包含驱动超声波，超声波。 발목까지 내린 비에 차가 멈추고 가속하지 않고 코너를 돌았는데도 핸들 제어가 안 돼 휘청이다 옆을 들이받는 모습이 찍히며 차체의 안정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제조사 측이 자랑했던 안전장치도 논란이 됐는데요. 신체 일부가 끼어도 트렁크가 닫히지 않는다는 홍보에 이를 따라 하던 아이가 손을 심하게 다치는 등 겨우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다양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차량 발표의 바로 다음 날 하수구를 지나던 샤오미 전기차의 타이어가 터지고 휠이 손상되는 사건까지 발생했는데요. 고작 하수구를 지나다가 심각한 손상을 입은 이 사건 때문에 샤오미를 향한 신뢰도는 더욱 하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완벽에 가깝다고 자랑하던 자율주행은 실전에 쓰기엔 턱없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才手指的这个空间完全足够汇入，而苏七则选择继续向前缓慢行驶，寻找机会。苏七显然错失了那次刚才的好机会，就快把汇入车道用尽了。结果，请注意接管领航辅助退出。嘿，小米啊，你怎么突然就大撒把了？原以为你是个王者，结果你依然是个青铜啊！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 역시 테슬라에 비해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였습니다. 포르쉐의 타이칸을 닮아 샤이칸이라 불리던 샤오미 SU7의 외형 역시 그냥 타이칸을 빼다 박은 모습에 중국에서는 조롱하는 영상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와. 포르쉐의 샤오미 로고를 붙이면 웬만한 사람들은 구분도 못한다고 하는데요. 你看这车漂亮，小米苏七，穿钢炮制的21万块钱。这多少钱？哎，这车质能原长得保时捷一样嘛，嗯，跟保时捷而且很像。便宜，我们就买这车好吧？买车，然后配个保时捷标，又能装逼又能省钱。刚才我去洗车，一个大姐走过来说：“哇，你小米苏七就拿到车了？”我说：“姐，我这是保时捷啊。”她根本听不进去，包着我的车转了个大圈，说：“现车比网上要好看一些。”啊，说他下个月也准备订一台。 이렇게 샤오미 전기차를 불신하게 만드는 영상들이 일파만파 퍼지며 8만 대가 넘었다는 판매 실적 가운데 구매 확정은 겨우 2만 대뿐이라는 최악의 결과만 남기고 말았는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현재 샤오미는 환불 문제까지 일으키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누리꾼들은 샤오미 전기차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중국 누리꾼들의 생생한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미 샤오미 제품을 샀다면 고쳐 쓰겠거니 해야지 불만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샤오미 자동차가 출시되기 전에 도로 테스트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걸 몰랐습니다. 적어도 이 소비자가 소중한 데이터를 제공해 준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운이 꽤 좋았네요. 다행히 갓길에 멈춰 있잖아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불이 났거나 브레이크 고장은 아니니까요. 다른 사람 차는 문제 없는데
왜 내 차만 문제가 생기는지, 운전하는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반성해봐. 차에는 분명 문제가 없을 거야. 당신 프로필 사진을 보니 주인한테 굉장히 충성스러운 개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 차는 멀쩡한데 왜 그 사람 차만 문제가 생기냐고요? 내 생각엔 분명 그 사람 헤어스타일이 문제였을 것 같은데요. 헤어스타일이 차 성능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맞아. 어쨌든 자동차 품질에는 문제가 없어. 차가 오작동한 건 차 인수하고 왼발부터 타서 문제가 된 게 아닐까요? 자기 행동에서 원인을 찾아보는 걸 추천합니다. 마케팅에서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지만 사용자 경험에서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 자발적으로 실험용 쥐가 돼서 테스트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차에는 분명 문제가 없을 거예요. 혹시 운전하기 전에 손을 안 씻어서 인식이 안 됐던 건 아닐까요? 냉장고, 에어컨, 컬러 TV, 우산 두는 곳까지 설계한 모든 게 세계 최고인데 어떻게 문제가 있을 수 있겠어요? 계속 아첨이나 해라. 죽을 때까지 끝까지 우겨봐. 샤오미 자동차는 외관도 예쁘고 가격도 좋고 샤오미 휴대폰 장점도 살려서 좋긴 한데 품질은 좀 걱정스럽습니다. 샤오미 스마트폰도 예쁘지는 않아요. 미적 감각이 전혀 없으시네요. 이 차 완전 포르쉐 카피잖아요. 차 품질은 안 좋은데 스마트 기술은 충분하다고 봐요. 지능세를 내야 할 정도로 바보 같은 얘기야. 인류 기업은 소비자가 환불 대신 새 제품으로 교환하길 원합니다. 이류 기업은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할 때 기업에서 새 제품으로 교환을 제한합니다. 샤오미가 인류 기업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신 입은 죽은 사람도 살리고 구부러진 막대기도 펼 수 있는 점쟁이보다 더 놀라운 신통력을 가진 입이군요. 말이 청산유수구나. 제대로 보호받으려면 전문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구입하길 추천합니다. 더 많은 기술과 경험이 있을 테니까요. 여기저기 안 쑤시는 데 없이 확장에만 열올리는 그런 기업은 잊어버리세요. 사람 에너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주 작은 확률 문제를 세상에서 피할 수는 없겠죠. 방금 산 옷에서도 문제를 발견했었으니까요. 정말 그래요. 옷에 문제가 있어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차에 문제가 있어도 사람이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샤오미는 너무 인기가 많아요.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바로 핫검색에 올라가죠. 벤츠나 BMW나 그 어떤 브랜드든 공장에서 나온 모든 차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넷에는 비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거지. 시간이 모든 것을 검증할 겁니다. 출고하자마자 고장났는데 이걸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수준인가요? 정말 상상 초월이네요. 자동차 만드는데도 역사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사람들이 전문적인 일을 해야 합니다. 샤오미 핸드폰처럼 여기저기 부품 모아서 차를 조립한다면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휴대폰 고장은 그냥 불편한 정도지만 차 고장은 사람이 다칠 수도 있잖아요. 놀라지 마세요. 샤오미 제품에 문제가 없다는 건 복권에 당첨됐다는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야 정품입니다. 휴대폰은 화면이 밝기만 하면 되고 자동차는 달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거 말고는 전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샤오미 제품 사면서 이 정도 인식은 가져야 합니다. 샤오미는 이제 나에게 남극 제품처럼 느껴진다. 가격이 싸면 그나마 괜찮은데 가격이 비싼 제품 쓸 땐 만족감이 그렇게 높진 않다. 정말 휴대폰도 타버릴 수 있는 브랜드인데 전 이 차 구매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이잖아요. 지금까지 중국을 보다였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얼마나 절망적인 인생을 맞이했을까라는 영상이 중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에는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선택지가 3개뿐이라며 학생들은 고작 4시간도 못 자고 하루 종일 공부에 매달려야 하고 사회에 나가면 재벌의 통제를 받고 연예인이라고 해도 꼬박 1년을 벌어봐야 중국 버라이어티 한 회차 분도 안 되는 실정이라는 말과 함께 한국은 오징어 게임처럼 생존 게임에서 최강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나라이고 중국 젊은이들에 비해 한국 젊은이들은 더 크게 절망과 고통을 느낀다며 당신들은 어디에서 태어나길 원하는가라고 되물었습니다. 과연 이 말에 중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최근 중국 MZ 사이에서는 중국이 처한 상황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몇 가지 현상들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현상은 바로 시체놀이 졸업사진입니다. 중국 매체에는 내 인생은 나만의 것, 대학생 시체놀이 졸업사진 화제,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 상태, 졸업사진을 시체놀이 사진으로, 코로나로 인한 구조조정에서 기업들의 고용 축소까지 일자리 찾기가 이렇게 어려운가라는 기사를 통해 대학을 마친 뒤에도 일자리 없이 잉여의 처지가 되는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처한 우울한 상황을 표현한 졸업사진이며 이들은 자신을
전업 잔열한 자조 섞인 말로 표현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 두 번째 현상은 이러한 중국 청년들은 돈을 아끼려고 팔다 남은 음식을 싼 값에 사다 먹거나 총구이 메뉴라고 부르는 일명 가난뱅이 식사를 하는 것인데요. 가난뱅이 식사는 꽤 오래전부터 있어 왔지만 중국 경제가 악화되면서 관련 소식을 다루는 뉴스는 물론 영상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난뱅이 식사는 사미안, 우리 돈 약 570원에 죽이나 두부, 두유 등의 메뉴로 보통 6위안을 넘지 않는 수준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중국의 매체에서는 가난한 청년 세트 메뉴 인기, 젊은 층의 소비 성향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이케아 9.9 가난뱅이 식사 출시. 이케아 식사 마음에 드시나요? 중국 맥도날드 가격 인상. 다행히 가난한 청년 세트 메뉴 가격은 변동 없어 등 중국에서는 이런 종류의 기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 맥도날드에서는 가격을 올릴 때 1+1 세트 가격은 13.92위안, 우리 돈 약 2,600원은 절대 올리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맥도날드는 가난뱅이 식사만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독특한 마케팅까지 진행하고 있는데요. 바로 맥도날드 SNS 공동주문 메뉴로 예를 들어 치킨은 먹고 싶지만 가격이 부담되는 사람들을 위해 여러 조각으로 된 한 마리 치킨을 여러 명이 구매해 나눠 먹거나 1+1 세트마저도 공동주문 메뉴에서 함께 먹을 사람을 찾는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가난뱅이 식사 가이드라인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월요일에는 맥도날드에서 무료 맥너겟 먹기, 수요일에는 도미노 피자 30% 할인, 목요일은 KFC에서 할인받기, 금요일은 버거킹 반값 햄버거 먹기 등 가이드라인을 통해 저렴하게 식사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행하는 현상은 바로 한 여성이 슬리퍼와 잠옷, 구멍난 장갑 등을 착용한 출근 룩 영상을 공유하면서 시작된 파격적인 출근 복장, 일명 역겨운 출근 룩이라는 것인데요. 영상을 본 중국 누리꾼들은 일은 많고 월급은 적은데 어떻게 옷차림까지 신경 쓰냐며 호응하기 시작했고, 해당 게시물은 순식간에 140만 회 이상 공유되면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후 경쟁하듯이 더욱더 허름하거나 편한 옷차림의 사진을 올리면서 역겨운 출근 룩이 유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중국이 현재 처한 상황은 이러한데 5월 4일 중국의 청년절을 맞아 시진핑은 청년들에게 오사운동의 정신을 잘 계승하고 당의 노선을 따라 사회주의 현대화를 위해 헌신하고 이상과 책임감을 갖춘 청년들이 국가 발전과 민족 부흥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는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그야말로 아무 비전 없는 무책임한 발언만 쏟아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정말 한국보다 중국에서 태어나길 원했을까요? 지금부터 중국 누리꾼들의 생생한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끔 타노스 생각이 맞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과연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는 할까? 타노스도 이 영상 보고 혀를 차겠어요. 최소한 손가락 2번은 튕겨야 할 듯. 3번. 데스노트의 중요성. 대학생 취업도 문제지만 35 이후 실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소득 분배의 불균형입니다. 1%의 사람들이 사회의 99% 재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많지만 소비 능력이 없어 내수를 촉진시킬 수가 없습니다. 수요가 없으면 생산이 없고 생산이 없으면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 결과 실업률이 상승하는 이런 게 바로 악순환입니다. 국가의 일부 정책으로 현재 많은 기업이 생존하기 어려워졌고 그 탓에 일자리도 줄어들었습니다. 분석은 다 좋은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네요. 졸업 후에 2, 3년 정도 그냥 지내는 게 정상이니까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직장의 자리는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매년 새로운 대학생은 1,000만 명 증가하지만 대학생이 갈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는 200만 개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웬만한 분야는 이미 지난 10년 동안 졸업한 대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나머지 대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사람들이 은퇴하기를 기다리거나 좀 더 낮은 경쟁 분야로 내려가거나 프리랜서가 되는 선택밖에 없습니다. 저는 인문학을 전공하고 공장에서 나사 조이는 일을 했습니다. 중국은 첨단 기술 일자리를 창출하고 싶어 하지만 기술이 부족해서 변화에 실패했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저가 산업에만 참여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해결책도 없다. 모든 대학생이 스파이가 돼서 선진국 기술을 훔칠 수 있도록 간첩 전공자 수를 늘리는 건 어떨까? 한국 사람들은 정말 비참합니다. 수도에 집 사려면 7년이나 죽어라 일해야 합니다. 선전에서는 먹지도 마시지도 말아야 120년 걸립니다. 중국에 일하러 오세요. 악착같이 언어 배워서 진흙탕 똥구덩이로 뛰어들라는 건가? 이렇게 바보 같은 소리가 또 있을까? 한국인은 고기를 살 여유가 없고 일본인은 수박을 살 여유가 없고 미국인은 매일 총격을 가합니다. 처음 2개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3번째는 진짜입니다. 한국인들이 고기 못 먹는다는 마케팅은
이미 한국에 정착한 블로거들에 의해 번번이 반박된 진부한 얘기입니다. 한국에서는 무한리필 바베큐 뷔페가 70위안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어요. 내 IP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 건설 현장에서는 아침 7시부터 저녁 5시까지 일하고 한 달에 3만 위안 버는 일용직 노동자도 있어요. 중국에서 집 사지 않고 결혼하지 않으면 생활 수준이 대폭 상승할 것입니다. 제 고향 소도시에서 월급을 3,000위안 이상 받으면서 집세는 300에서 400위안, 수도세와 전기세는 한 달에 100에서 200위안 정도 내면 됩니다.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아침과 간식을 사 먹기만 하면 돼서 요리할 필요도 없고 늙어서 연금 모으기도 가능합니다. 이런 삶을 몇 년 살다 보니 지금은 아주 행복합니다. 제 생각엔 삶의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지 높은 생활 수준이 아닙니다. 집 사지 않고 결혼하지도 않으면 오히려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다니. 이건 대체 무슨 지옥인가요? 2018년에 부산에 있었을 땐 수입이 상대적으로 높았어요. 중국 전자공장에서는 최대 5천에서 6천위안을 벌 수 있는데 부산에서는 한 달에 16,000위안 정도 벌 수 있었어요. 옷, 가방, 화장품, 휴대폰, 컴퓨터, 그래픽카드, 카메라 가격은 중국이랑 비슷해서 정말 마음껏 살 수 있었어요. 다만 밖에서 식사하는 건 중국보다 비쌌고 과일 먹는 것도 더 비쌌고 배달음식 주문하는 건 더 비쌌어요. 중국에서는 배달비로 몇 위안 주는 정도지만 부산에서는 배달비만 40위안이나 줘야 했어요. 중국에 있는 전자공장에서 5천에서 6천위안이나 번다고요? 모든 공장이 그렇습니까? 데이터는 있나요? 자신을 너무 띄우거나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깎아내리지 말아야 한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을 갖고 국가와 상관없이 사실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다른 사람이 잘하면 그걸 인정하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비난하거나 과장되게 칭찬하지도 말아야 한다. 외국이 어떤지 알고 싶으면 직접 가보는 게 좋습니다. 특히 마케팅 계정 말들은 듣지도 마세요. 정말인가요? 그럼 미얀마에 직접 가보세요. 돌아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은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신장은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환경이 나쁜 곳일수록 보통 이런 비디오 인기가 더 높습니다. 최저월급 만위안의 비참한 삶. 대한민국은 선진국입니다. 항상 다른 나라가 얼마나 열악한지 말하는데 한국이 선진국이란 걸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걸까? 아무리 참혹해도 최저 수준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 거 아닌가? 내가 한국에 반년 동안 살아보지 않았다면 이 영상을 믿었을 거야. 내 친구가 한국에 없었으면 믿었을 거야. 영상만 봤으면 세상 다 보고 다 들은 것처럼 생각했을 것 같다. 영상 한 개로 한국가를 이해하려고 하지 좀 마세요. 한국 평균 임금은 중국 3-4배 정도 수준일 거다. 한국을 그렇게 깔보면서 정작 자신은 어떤가? 5배. 한국 물가는 인터넷에 떠도는 것처럼 그렇게 터무니없진 않습니다. 한국엔 휴일이 없습니다. 중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한국에서 직장 다니고 공부하고 있는지 본 적이 없나 보죠? 선진국을 그렇게 말할 자신감은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한국이 정말 그렇게 살기 힘든 나라인가요? 아니면 과장인가요? 이런 영상 자주 보는데 처음에는 믿었는데 요즘엔 의심스러워졌어요. 적어도 한국은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입니다. 한국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전히 선진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는 삶이 여유롭다. 그까짓 월급으로 사장이 어떻게 요구할 용기를 가졌는지 궁금하네. 돈 벌러 가는 거지 미인대회에 나가는 것도 짝 찾으러 가는 것도 아니다. 옷이 없어서가 아니라 근무 태도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직장은 일만 하고 돌아오는 곳이고 퇴근 후에야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내가 편하면 그만이지. 회사에서 출근할 때 입을 예쁜 옷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나도 동료들이 뭘 입든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옷이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어요. 싼 옷은 질이 거의 플라스틱이고요. 30에서 40위안짜리 반팔 티셔츠를 몇 년 동안 입었는데 그럼 난 매일 플라스틱을 입고 있었던 건가? 이 정도면 비싼 편 아닌가? 지금까지 중국을 보다였습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